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국내외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단종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조 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2회 이상 반복되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불안전 판매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알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보름째인 오늘 정오 기준 전국 열차는 평소의 87%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16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합니다.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 악재가 다시 터지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스피는 2030선까지 주저앉았고 코스닥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파장까지 겹쳐 달러 강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발화 사고 이후 교환된 갤럭시 노트 7 역시 과열과 급속 방전, 발화 사고가 잇따르자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중단하기로 했죠. 8%가 폭락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시가총액 19조 원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파트론과 아모텍 등 관련 부품주도 일제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회사 두산밥켓 상장이 연기되면서 이틀 연속 크게 떨어졌습니다. 덩달아 두산엔진이 5% 가까이, 두산이 1% 정도 빠지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모레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싸움이 재현됐는데요.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 이건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과 실질적으로 그러느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의 수장으로 온 이후 금리를 5차례나 내린 것과 관련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5번이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가 21%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없고 서민들 주거비 부담만 가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인 의원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이끄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은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한국은행을 얼마나 압박하느냐를 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해훈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은행이 정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는 생각은 시장에서 보기 어렵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을 정부의 주문대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압박하고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한국은행은 방어하는 듯한 모습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는 협조를 구하거나 더 나아가 압박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고 한국은행은 스스로 방어하는 듯한 모습, 말씀하신 대로 익숙한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재작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주열 총재에게 통화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는데요. 이때 척하면 척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격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 회자되는 최 전 부총리의 유행어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도 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이었는데요. 이 총재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25%에서 2%로 인하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이후 2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경환 부총리가 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남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니까 이 디플레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은행은 금리를 1.75%로 내려 사상 첫 1%대 저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모레 또다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네. 이미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어요. 이런 신경전이 좀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장담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지난 8일이었죠.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시장에서는 동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해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서 특히 정부가 한은에게 그리고 한은이 정부에게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써달라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말이 미국 워싱턴에서 나왔잖아요. 재작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이라는 말도 외국에 있을 때 나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예민한 발언인 만큼 국내에서 하면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기준금리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100명 가운데 무려 98%가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미 금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도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행은 늘 강조하듯이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도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압 논란은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네, 종신보험 중에서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젊어서는 사망을 보장하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알아보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조남경 팀장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조남경입니다. 예, 이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말고요. 네.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판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네. 대부분 보험회사 종신보험 상품에는 연금 전환 특약이 붙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계약자가 노후에 경제적 곤란이 있을 때 보험 기간 중 사망 보장 대신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즉 선택권인데요. 예. 일부
보험회사나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상품 설명서 등 보험 안내 자료에 이 옵션을 과장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종신보험이 연금 기능이 있고 또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라고 과장 광고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자, 연금과 저축의 기능을 좀 더 많이 강조한다는 건데,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나 뭐 중간에 네.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다른 연금보험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종신보험 상품은 원래 사망 등 위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 비용이 많아서 저축이 주 목적인 연금보험에 비해 적립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남자가 월납보험료 26만 원을 20년 동안 종신보험에 넣고 60세에 연금 전환하여 연금액을 수령할 때는 연간 263만 원을 받는데요. 예. 똑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에 들었을 때는 연금액이 연간 344만 원으로서 결국은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수령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는 해약 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수령 금액이 적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연금보험에 드는 것보다는 손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 얼마나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 관련 민원 4,200여 건 중 소비자가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했다는 민원이 2,200여 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네. 궁금한 것이 이 보험사들은 왜 연금보험을 팔면 되는데 그 대신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게끔 권유를 하는 겁니까? 뭐 종신보험 파는 게 더 이득인가요?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강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종신보험 상품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모집 수당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판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어떤 대응책 어떤 겁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종신보험의 불안전 판매를 막고자 그 종신보험 상품 명칭 바로 밑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주의사항 환기 문구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또한 회사로 하여금 상품 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 수령액, 해지 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해서 비교 안내토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를 많이 일으킨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거나 임직원에 대한 처벌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현장에서 이런 조치가 잘 취해져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2,800톤급 신형 호위함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4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완성해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신형 호위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4m로 최대 속력은 30노트이며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로봇 산업에 민관 공동으로 5천억 원 이상 집중 투자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로봇 산업 간담회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화테크위는 내년 초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업 로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기로 했고,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로봇 사업의 확장적 분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만개 기업 가운데 매출 상위 4.2%에 속하는 417개사가 전체 매출의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2만 기업 연구소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20여 개 주요 업종과 12월 결산법인 위주로 만개 기업의 2015년 매출액을 파악해본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만개 기업의 총 매출은 1,910조 원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135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제주와 경남 지역에서 편의점의 생활 필수품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CU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뒤인 지난 5일에서 6일 제주와 울산, 부산 지역 점포에서 계란과 밀가루 등 기본 식재료 매출이 일주일 전 같은 요일에 비해서 2.3배로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즉석식품의 매출 증가율은 63%를 넘었고 라면 매출은 45% 증가했습니다. 철강과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사업 재편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오늘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네, 잠시 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